안녕하세요. 서울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저는 교육과정부 홍수봉 선생님입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보다가 이렇게 보니 또 반갑네요. 자, 일단 여러분 앞에 지금 이번 주에 수강 신청 안내서 받은 거 펼쳐져 있나요? 현재 4쪽을 펴놓으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 안내서 4쪽을 꼭 펴놓으세요. 선생님이 안내를 할 텐데 책을 보면서 같이 해야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 즉 23학년도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6월 2일부터 8일에 1차 수강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시기가 빠르죠, 여러분한테. 아직 진로 결정도 덜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1학기 시험 결과도 봐야 되고, 또 방학 동안 고민한 다음에 9월 1일부터 7일까지 2차 수강 신청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는 즉 3차가 한 번 더 있긴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변경이 꼭 필요하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선생님들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했을 경우에만 저한테 직접 와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되게 번거롭겠죠. 그리고 또 하나 3차까지 끝났다 그러면 교과서 주문이 마감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수강 신청 변경하려면 상담 뭐 제출하고 검토 허가 결제 서약서까지 내야 되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2차까지 신중하게 현명하게 결정을 해야겠죠. 자, 그럼 수강 신청 어떻게 하냐?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hscredit.net.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제 KR 사이트로 자꾸 가서 선생님 사이트가 이상해요 그러는데 net이에요. 직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흔히 고교학점제라고 인터넷에 치면 요 사이트, KR 사이트가 뜨는데 여기는 수강신청 사이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가냐? 여기 팝업이 있죠, 친절하게. 클릭을 하면 그쵸, 넷 사이트로 가는 거죠. 한번 로그인 해볼게요. 가상의 1학년 11반 학생으로 로그인하면 짠 하고 떴어요. 수강 신청으로 가야죠. 그렇죠? 수요조사 아니니까 우리는 수강 신청으로 갑니다. 자, 2학년 1학기 수강 신청 딱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잘 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럼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있어야 로그인 하겠죠. 아까 보니까 사이트에서. 그럼 아이디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학번 5자리 @ sgh.go.kr. 이 아이디가 이메일 형식을 꼭 해야 된대요. 그래서 가상 이메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1학년 11반 1번 아까 그 학생은 11101 학번이죠. 여러분 학번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뒤에는 똑같아요. @ sgh.go.kr. 비밀번호도 맨 처음엔 똑같아요. sgh123 느낌표. 근데 딱 맨 처음 로그인하면 비밀번호 바꾸라고 해요. 그때 자기 걸로 바꾸면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용 방법은 아까 쭉 보시면 이해할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또 많이 헷갈리는 게 쌤 안 떠요 그러는데 여러분 2학년 1학기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맞죠? 2학년 1학기를 선택해야 수강 신청이 잘 뜨게 됩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자, 여기서 중요하죠. 교육과정 단위배당표. 단위배당표가 뭡니까? 즉 여러분들이 3년간 배울 과목 리스트가 다 있는 거예요. 그쵸? 쭉 있어요. 자, 여기 색깔 표시된 게 바로 2학년이죠. 여러분 2학년 과목 보면 빨간색 과목들, 언어와 매체부터 인공지능 기초까지 중에 이 텍 3이라는 게 뭐죠? 세 과목을 선택해라 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세계지리부터 지구과학 1까지 중에 텍 3, 세 과목을 선택해라 입니다. 자, 근데 여기 앞에 보면 뭐 써져 있는 게 뭐죠? 일반, 진로, 일반. 이게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의미인데 과목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결정적 차이가 뭐냐? 평가 방법이 달라요. 자, 여러분 잠깐 12쪽을 가세요.
자, 12쪽 보면 교과 유형별 성적 산출 방법 안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1학년 공통 과목을 들으니까 석차 등급까지 다 나오죠. 그리고 보면 여기에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결정적 차이는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와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고 뭐만 3단계 평가만 나온다. 절대 평가만 나와요. 3단계 평가는 뭐냐면 3단계 성취도 80점 이상이면 다 A, 80 미만에서 60 이상은 B, 60점 미만은 C라는 겁니다. 1학년 때는 못 봤던 절대 평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선택, 진로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선택할 때 편하겠죠. 그렇죠?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 때 성적 평가는 중요하니까요. 물론 여러분 대입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다르게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쉬운 과목, 나 상대평가 싫어 이렇게 해서 진로 선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거죠. 여러분들이 대학교 입학 같은 걸 생각하면서 관심 있는 대학의 입학 전형도 한번 보면서 일반 선택은 이렇게 9등급은 이렇게 반영하고 절대평가는 이렇게 반영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밑에 것도 좀 봐야 돼요. 선생님 저는 3학년 아닌데 왜 3학년 거 봐요? 나중에 3학년 거랑 연계해서 수강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미리 한번 보고 갈게요. 3학년 때는 택 2, 택 4, 택 1 좀 복잡하죠? 그렇죠? 택 2에 보면 국영수 있고 일본어 2, 중국어 2, 뭐 환경, 심리학, 보건 등 있네요.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까지. 택 4에는 되게 많아요. 국영수 4와 예술, 체육 다 있고요. 택 1에 사회문제, 탐구, 생활과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진로 일반 섞여 있고 또 교양 과목도 있어요. 교양 과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나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안내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지금도 중요합니다. 선택 과목 결정 시 유의사항. 자, 유의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필수 이수 단위에 대한 내용. 2. 진로 선택 과목 3과목 이상 이수. 3. 그리고 이수 국영수 한국사 총합이 90단위 초과하지 않는가.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체크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자, 처음으로 볼게요. 1학년들은 필수 이수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쌤, 필수 이수단위 뭔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요 정도는 꼭 들어라 라는 게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회과학. 여러분 지금 사회를 1학년 때 8단위를 듣고 과학이랑 과탐시를 8, 2를 듣거든요. 근데 필수 이수 단위가 12예요. 그럼 얼마 부족해요? 사회에서는 2단위를 더 들어야 되고 과학 쪽에서도 2단위를 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생활교양 쪽에서도 지금 여러분 한문이랑 기술과정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합쳐도 근데 지정 과목이 8밖에 안 돼요. 그래서 더하기 또 8을 해줘야 돼요.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2, 3학년 2년 동안입니다. 그냥 졸업 전까지만 사회과학에서 최소 2단위 이상 각각 들어야 된다. 이건 근데 2학년 때까지 있고 3학년도 있으니까 지금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3학년 때 엄밀히 보면 되는데 문제는 2번. 또 2, 3학년 2년 동안 기술과정, 제외국어, 교양에서 최소 2과목, 즉 8단위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고려되면 어려워지고요. 또 3년 동안 진로 선택 과목 3과목, 진로 선택 아까 설명했죠. 지정 과목에 체육에 한 과목 있어갖고 선택에서는 최소 2개만 해주면 돼요. 근데 3학년에 보면 아까 봤듯이 사회문제, 탐구, 생활과학이 택 1이었어요. 무조건 하나. 근데 둘 다 진로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중에 최소한 플러스 1은 더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초교과 영역, 이거 좀 복잡해요. 자, 기초는 국, 수, 영, 한국사까지입니다. 90단위 너무 많대요. 제한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국영수가 약해서 국영수만 다 선택할래요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보면 1학년의 경우 지정 과목에서 이미 68이 있어요. 그럼 빼기 해봐요. 선택 과목에는 22단위 이하로만 이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렵죠? 자, 이거를 표로 살짝 정리해 놓은 게 뒤에 있어요. 같이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1, 2학년 모두 진학, 진로, 적성, 흥미 고려하는 건 당연하고요. 또 얘기했죠. 절대평가하고 평가 부담이 좀 적긴 하지만 상대평가랑 다르게 반영된다.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고, 제 2학년 선택 과목 결정할 때 3학년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건 중요해요. 만약 2학년 때 이렇게 하면 3학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표가 있어요. 자, 국수영에서 두 과목을 많이 선택했다. 아까 택 3이었잖아요. 두 과목을 국수영을 하고 일본어 원, 중국어 원, 인공지능 기초 중에 한 과목 택 3이니까 했다 치면, 자 22 이하였는데 8 했으니까 빼기 하면 또 14. 3학년 때는 국영수는 14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과목을 꼭 들었어야 됐잖아요. 그 생활교양에서. 근데 한 과목 들었으니까 이제 3학년 때 생활교양, 즉 일본어 2, 중국어 2, 데이터과학과 머신러닝, 환경, 심리학, 보건 중에 한 과목을 또 들어야 된다. 필수예요. 그런 제약 조건이 생기고요. 근데 만약에 국수형 그리고 생활교양에서 나는 국수형을 한 개만 할래요, 선생님. 2학년 때는 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일본어 원, 중국어 원, 인공지능 기술에서는 두 과목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3학년 때는 일단 22 빼기 4니까 18이에요. 국영수를 좀 많이 할 수 있겠네요, 3학년 때. 단, 또 일본어 2, 중국어 2, 제이코 이쪽에서는 필수 선택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위에 거랑 비교하면 2학년 때 국영수를 좀 적게 한 대신에 3학년 때 국영수를 좀 많이 하겠다는 학생들이 이런 루트를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또 역으로 그럴 수 있죠. 선생님, 저는 2학년 때 국영수를 많이 하고 싶고 3학년 때는 좀 적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학년 때 택 3 중에 3과목을 만약 다 국영수를 한다. 그럼 자동적으로 일본어원, 중국어원, 인공지능 기초에서는 아무것도 선택 못하죠. 3개 다 국영수 했으니까. 그럼 거꾸로 가면 3학년 때는 국영수에서 최대 10단위만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일본어 2, 중국어 2, 데이터과학 등 여기서는 두 과목이나 해야 돼요. 필수 선택을. 그렇죠? 이게 단위 배당표를 보면 앞에 거 잠깐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3학년 과목을 잘 봐야 돼요. 만약에 마지막 케이스에서 10단위만 할 수 있다는 거는 즉 일단 여기서 무조건 마지막 케이스에서 두 과목 했어야 됐으니까 요거 심화국어, 수학과제, 탐구, 영어권 문화는 못하겠죠. 그리고 그러면 쌤 여기서 두 과목 할 수 있나요? 화법, 과장문, 미적분, 실용 영어를 두 과목 하려고 그러니까 6 곱하기 2는 12가 되는데 아까 10 밑으로만 해야 된댔으니까 요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계산을 해야 돼요. 요 표 잘 이해하시고요. 2학년 때 선택에 따라 3학년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사회과학을 최소 한 과목씩은 해야 돼요. 쌤, 전 문과인데요. 이제 문이과가 없지만 쌤, 전 사회만 좋아요. 과학 힘들어요 해도 최소 한 과목은 해야 된다. 쌤, 저는 사회 진짜 싫어요. 과학만 하려 해도 최소 한 과목은 사회를 해야 돼요. 근데 쌤, 고민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회만 좋아하는 애가 물화생지 원을 해야 되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생활과 과학이라는 조금 쉬운 과학 과목이 있고요. 과학과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과 애들도 어려운 사회 과목도 있지만 사회 문제 탐구라는 약간 쉬운 둘 다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3학년 때 2를 듣고 싶으면 2학년 때 1을 듣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일본어 1 안 듣고 일본어 2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2,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 최소 2개 아까 필수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유의사항까지 다 봤어요. 특히 요 표 중요하고요. 여러분. 조금만 더 넘겨서 선택 과목 안내, 이제 2학년 선택이 쭉 나와요. 지금부터 이제 쭉쭉 2학년 선택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죠.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렇죠? 한 개만 볼게요. 한 개만. 맨 앞에 거. 언어와 매체 보면 뭐 여기 설명 다 돼 있죠. 일반 선택이라는 거 돼 있고 4단이라고 되어 있고 이 내용들 잘 써놨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책 있잖아요. 받은 거 선택 과목 수강 신청 안내서 이거는 1년 내내 봐야 돼요.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고 버려도 안 됩니다. 선택 과목 수강 신청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니 끝나고 나서도 내가 내년에 배울 과목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걸 보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평가 방법도 자세히 써놨네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써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학, 적성, 흥미와 관련하여 어떤 학생들이 선택하면 좋은가까지 쫙 써놨어요. 이거 다 우리 학교 쌤들이 쓴 거예요. 이 과목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읽으세요. 진짜 열심히 읽으세요. 연계 수강 과목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안내는 끝났고요. 네,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 과목 수강 신청을 맞닥뜨리면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특히 1학년 있잖아요. 아직까지 진로 결정도 잘 안 돼 있고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저한테 좋을까요? 어떤 과목이 저한테 좋은 길일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좋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그 과목이 좋은 과목이 되게 만들면 돼요. 만들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충실하게 이수하고 그러면 성적도 좋아지고 생기부도 기록 잘 나오고 그게 나한테 좋은 과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택도 중요하지만 선택한 것을 충실히 걸어가서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현명하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수강 신청 안내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안녕.